어두운 새벽 뉴욕의 월스트리트 위로 차갑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내려가고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80년 넘게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들어온 미국 달러가 지금 이 순간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지난 1년 사이에 약 10%나 떨어졌고 2022년 초 이후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해도 매년 1조 달러가 넘어서 국방비를 초과해버렸습니다. 한편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뻘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쓰지 않고 서로 무역하는 결제 시스템을 착착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5월 연속으로 금을 쓸어 담으며 위안화를 달러에 맞서는 통화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더 이상 달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과 투자, 그리고 일상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빨레터노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44개 나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를 금 한 운스당 35달러에 고정시키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하는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곧 금이었고 금은 곧 달러였으며 세계의 모든 돈은 달러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전격 중단하면서 이 약속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달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막대한 군사력, 그리고 석유 결제를 달러로 묶어버리는 이른바 석유 달러 체제를 통해 기축통화 자리를 철벽처럼 지켜왔습니다. 국제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졌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달러로 채워 넣었습니다. 달러를 가진 나라는 살아남고 달러가 없는 나라는 굶주려야 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보였던 달러 패권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첫 번째 균열은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빚더미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내 총생산 대비 12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빚에 붙는 이자만 매년 1조 달러가 넘는데 이것은 미국 국방 예산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인공지능이 없으면 미국은 1000% 파산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월 국제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 골드만삭스는 연말 전망치를 5,400달러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은 4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그 선두에 중국이 서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3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2배에서 3배가 넘는 5,000톤 이상을 비밀리에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 분석가 도미닉 프리스비는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공식 발표치의 10배인 7,294톤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금을 모으고 있을까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기축통화 지위를 갖는 강한 통화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위안화를 금과 연결하는 이른바 석유 위안화 금 삼각고리를 만들어서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균열을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균열은 빨릭스라는 이름 아래 뭉친 신흥국들의 조직적인 탈달러 움직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빨릭스는 원래 빠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나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까지 합류하면서 10개국 이상의 거대한 연합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0%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에 남아공과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만나서 역사적인 결제 시스템 연결을 성사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은행이 중국의 국경단 은행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면서 아프리카 기업들은 이제 달러 없이도 중국과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빠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같은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때 이제는 달러가 아니라 헤알화와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고 있으며 인도와 아랍에미리트는 루피와 디르함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과 위안화로 서로 무역 대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인도가 의장국을 맡은 버릭스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서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결제 시스템이 공식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또릭스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를 하나의 다리처럼 연결하면 국경을 넘는 무역과 관광이 달러 없이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 체계인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질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남아공의 외교정책 분석가 사누샤 나이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러로 거래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미국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균열은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압박이 오히려 세계 각국을 달러로부터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가 크리스 위버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막대한 부채 때문에 달러가 예전처럼 안전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러의 세계 외환 보유고 점유율은 1999년 72%에서 현재 약 57%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융사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에런 허드는 달러가 2026년에 하락하고 5년 뒤에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며 20에서 30% 규모의 장기 구조적 약세장이 시작되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도 2026년 달러에 대해 순약세 전망을 내놓았고 유로 대비 달러 가치가 연말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2026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20명 중 85%가 올해 연평균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환율 자체가 이미 예전의 정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이 치솟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달러가 당장 기축통화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투자 분석가 크리스 위버는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시에 강조한 것은 또릭스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달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타들어가는 불꽃과 같은 변화입니다. 남아공의 외교 분석가 나이두는 달러를 상처 입은 패권자라고 표현하면서 상처 입은 패권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온 4개의 기둥인 안보와 금융과 지식과 생산은 모두 달러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이 기둥들 전체가 함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5번째이자 가장 최근에 나타난 균열은 디지털 자산의 부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에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 디지털 달러의 규제 틀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지면 달러의 영향력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자산이 이동하면서 달러의 전통적 지배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면서 탈달러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에서 루블과 위안화 결제 규모는 전쟁 이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고 있어 석유 달러 체제의 심장부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셀리위 교수는 석유 위안화가 석유 달러를 대체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달러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달러가 내일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이고 석유 가격의 기준이며 각국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강세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달러 지수가 2026년 2분기에 94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100으로 반등하는 파위자형 흐름을 예측했고 JP 모건은 반등 여지가 적다고 봤습니다. 이 엇갈린 전망 속에서 확실한 것은 달러의 세계가 단극에서 다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20조 7천억 달러이고 미국은 31조 8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경제 규모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통화 패권의 균형추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통화 질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달러뿐 아니라 위안화와 엔화,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출 기업의 운명이 갈리고 가계의 장바구니 물가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키고 원화 강세 요인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 보유량을 늘리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며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비한 기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달러 자산에만 몰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금과 원자재, 그리고 다양한 통화에 분산 투자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1944년 이후 80년 넘게 유지된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가 지금 이 순간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38조 달러의 빚과 금값 폭등과 벌릭스의 탈달러 결제망과 디지털 통화의 부상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서서히 저무는 황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질 세계 경제의 판도 변화는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 위에서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읽고 올라탈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